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운동량과 중량량 첫 번째 내용, 관성과 운동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지난 단원에서 우리는 중력, 즉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힘과 물체의 운동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를 오늘 배울 겁니다. 그 개념은 바로 관성이라고 하죠. 이 관성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관성이 크다라고 하면 변화가 힘들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죠. 자, 과학에서도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전거를 타고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습니다. 페달을 열심히 젓고 있다가 페달에서 발을 떼면 자전거가 바로 멈추나요? 아니죠. 한동안은 계속 달리게 됩니다. 추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하던 상태가 한동안 유지가 됩니다. 자, 여기 버스가 한 대 있고요. 그루트가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루트는 좀 더 크니까 버스 전장을 뚫도록 하죠. 자, 현재 버스가 정지해 있고 안에 탄 그루트도 정지해 있습니다. 이때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럼 그루트는 뒤로 넘어가게 되죠. 그루트는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버스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루트가 넘어지게 된 겁니다. 또 혹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버스가 멈춥니다. 그루트는 그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방금 살펴본 예들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질을 관성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는 이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념을 연결시킬 수 있고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도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비교하면 질량이 더 큰 쪽이 큰 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즉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더 크다는 거죠. 자, 두 그루트가 팔을 휘둘렀다고 가정합시다. 이 아기 그루트가 팔을 휘둘렀을 때 우리는 그걸 쉽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큰 그루트가 팔을 휘두르는 걸 잡다가는 관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화물선 같은 경우에는 질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쉽게 운동 방향을 바꾸기 힘듭니다. 그래서 항구에 진입할 때는 미리 엔진을 끄고 작은 예인선에 끌려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로요. 또 이런 기차 같은 녀석들도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관성이 커서 정지 상태에서 속도를 증가시키거나 달리던 상태에서 멈추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선로 이상이 있거나 할 때 이게 쉽게 멈추지 못하고 큰 사고가 나기도 하는 거죠. 자, 굉장히 빠르게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만약 시속 100km로 달리는 이 자동차에 스파이더맨이 타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스파이더맨도 이 자동차와 함께 시속 100km로 운동하고 있는 중이죠. 근데 만약 달리다가 앞에 장애물에 부딪혀서 자동차는 갑자기 멈췄다고 가정해 봅시다. 스파이더맨은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우리들이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사람이 차에서 튀어나와서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는 모습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사고가 나는 순간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자, 여기까지 관성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운동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념은 말 그대로 운동의 양입니다.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죠. 이 개념은 충격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체의 모양이 변하고요. 두 번째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합니다. 그럼 모양이 많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많이 변하면 충격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실험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악당 타노스 두 명 있습니다.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데 왼쪽에 작은 그루트와 오른쪽에 큰 그루트, 질량이 다른 두 그루트가 아래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더 큰 충격을 받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그렇죠. 질량이 크면 클수록 아래에 있는 타노스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실험이고요. 두 번째는 질량이 같은 그루트를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려 봅시다. 두 그루트가 타노스에게 도달했을 때 다른 점은 속도입니다. 오른쪽이 더 속도가 빠르겠죠. 그렇다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타노스가 받는 충격도 더 클 겁니다. 두 실험을 종합하면 질량과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 충격도 크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는 곧 운동의 양이 많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할 수 있는 물리량입니다. 참고로 운동량은 기호 P로 표시하고요. 질량은 M, 속도는 V로 표시합니다. 단위는 질량이 kg을 사용하고요. 속도는 m/s를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량의 단위는 kg m/s를 곱한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봅시다. 야구공이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은 더 크고요. 총알은 질량은 작지만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큰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석은 질량이 크진 않더라도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엄청난 운동량을 가지고 있고요.
기차 또한 질량과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운동량이 굉장히 큽니다.